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보통 학교들에서 내신 성적에 대한 합격자들의 데이터들을 잘 공개하지는 않아요. 공개를 해놓은 학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찌 보면 학생들은 찾아볼 생각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학원들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공개를 안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래에 반수를 준비하는 학생 한 명이 상담을 왔는데, 학생부를 가지고 와서 홍대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대화를 좀 나누려고 가지고 왔어요. 쭉 훑어보니까 디자인 학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인데, 내신 성적이 어림잡아 봐도 3등급 초반이 넘어가는 성적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지원자들의 성적대에 비해서 이제 거리가 좀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좀 당황하는 것 같은, 좀 불편해하는 눈치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이 전에 홍대를 이제 두 번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이제 다른 학원들에서 준비를 했는데, 그 학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내 주변 친구들 성적도 그렇고 왜 이게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느꼈던 게, 생각보다 학원들이 혹은 사람들이 이런 정보에 대해서 좀 기민하게 알아보는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이 목표하는 성적대를 어떻게 잡고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대학들은 이제 오픈해 놓은 성적대를 대략 오픈해 놓은 대학들 중에 홍익대, 서울여대, 경희대 국제캠퍼스, 이렇게 세 개의 대학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홍대 미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미술 계열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반영 교과는 국어, 영어는 필수고요. 수학, 사회, 과학 중에 택 1입니다. 우리가 수학, 사회, 과학 중에 이수 단위 합이 큰 교과를 자동으로 대학에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아이가 보통 국어, 영어, 사회 내신을 기준으로 준비했다면 아무래도 사회의 선택 과목이 더 많을 테니까 사회에 대한 이수 단위수가 좀 더 높겠죠. 그리고 뭐 사회랑 과학 같은 경우가 한 과목씩 했다 하더라도, 혹은 수학, 사회, 과학을 한 과목씩 했다 하더라도 한국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한국사는 사회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수 단위가 좀 더 커지겠죠. 그래서 보통은 사회 과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수 단위 합이 같을 경우에는 교과 점수 산출했을 때 유리한 교과 성적, 쉽게 얘기해서 석차 등급이 높은 과목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은 반영 학기입니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총 5학기 들어갑니다. 한 학기에 시험을 2개 보지만 두 시험을 합쳐가지고 내신 성적을 내게 되죠. 5학기가 들어가요. 3학년 1학기 때까지만. 다시 얘기해서 우리 아이가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 준비를 성의 있게 잘 하다가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는 정시 준비 때문에 내신을 조금 소홀히 하게 됐다. 그래서 성적이 좀 낮아지게 됐다. 그런데 내년에 홍대를 다시 한번 또 써보게 됐다 라고 할 때에는 3학년 2학기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손해를 보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5학기가 들어가고 있고요. 또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반영 방법에서 반영 교과군의 정 교과목을 학년 구분 없이 반영한다. 과거에는 특정 학년, 특히 고학년의 내신이 더 크게 반영되는, 50%, 60% 이렇게 크게 반영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4년제 대학들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내신이 균등하게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좀 하나의 특징은, 전문대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2학년 때의 내신의 반영 비중이 큰 학교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4년제 대학 지원할 때에는 5학기, 3개 학년이 고르게 나뉘어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부분이 석차 등급의 환산표예요.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보통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으면 각 등급별로 점수가 균등할 거라고 예상들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대학마다 좀 들쭉날쭉해요. 학교마다 다 달라요, 이 기준이. 한번 홍대 내용 보실게요. 1등급에서 2등급까지는 100에서 99점, 1점 차이예요. 근데 2에서 3등급은 99에서 97점, 2점 차이죠. 3에서 4등급은 마찬가지로 2점 차이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 내신이 2등급이 주류인데 2, 3등급이 좀 섞여 있다, 이런 부분하고
나는 그 학생보다 1등급이 조금 더 많은데 나는 4등급도 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단순 합산을 하면은 같은 내신일지 몰라도 등급별 실제 성적이 다르다 보니까 성적 자체에 차이가 생겨요. 교과 점수 산출 방식을 보시면 과목별 석차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석차 등급의 환산 점수로 계산을 해서 이수 단위를 곱한 다음에 총 이수 단위를 나눠야 정확한 성적이 나와요. 보통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수 단위 단순 합산하고 그리고 내신 등급 단순 합산해서 이걸 그냥 나누는 방식으로 자기의 평균 점수를 평균 등급을 내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홍익대학교 미술 우수자 전형의 학생부 교과 등급 평균을 보실게요. 디자인학부 성적이 작년 2023학년도 기준으로 2.02 등급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다음 성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게 미술대학 자율전공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섬유미술 패션디자인과가 2.31로 조금 높았고 자전 같은 경우가 2.33 등급이 됐었네요. 그 다음 성적으로 높은 곳이 이제 섬유미술이랑 패션디자인 쪽 2.31 등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목조형 같은 경우가 2.89 등급, 도예 유리과가 3.64 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속과 판학과 같은 경우도 보통 3 중후반대로 잡히죠. 디자인학부 기준으로 2에서 2.1 등급이 보통 평균으로 잡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이 상담을 할 때에는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3등급 대학생이 합격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2등급 초반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불리한 싸움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 학원들에서 이 설명을 잘 몰라서 못해줬든 혹은 그거를 감추고 싶어서 못해줬든 이렇게 되었을 때 학생들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과를 좀 바꿔야 되는 선택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더 자신감 있는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잘 모르고 선택하게 되면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울 수 있죠.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대학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대학은 서울여대입니다. 서울여대의 바로민재 전형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홍익대학교랑 좀 다르게 학생부에 어떤 과목이 몇 % 들어간다 이런 방식이 아니고 학생부 전체를 정성평가하는 방식이에요. 서울여대랑 비슷한 정도의 어떻게 보면 네임밸류의 학교들, 수준의 학교들을 지원하게 될 때에 대략 어느 정도 내신이면은 지원하는 데에 좀 걱정 없이 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참고하시라고 이제 내용을 올렸습니다. 보시면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사회, 수학 이렇게 4개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점과 최고 최저점을 올려줬어요. 아무래도 수학 내신이 들어가니까 홍대보다는 평균점 자체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겠죠. 수학이 어느 정도 성적을 또 좀 낮추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각 디자인 전공 같은 경우는 평균점이 3.1점, 산업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3.3점이 평균점이었어요. 시각 디자인과 최고점이 2.9점, 산업 디자인과 최고점이 2.6점. 최저점은 시각이 3.3, 산업 디자인은 3.8.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참고사항이지 이 성적이 돼야지 붙는다 혹은 이 성적이 안 되면은 못 붙는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이니까. 하지만 여기를 지원하는 아이들의 수학이 포함된 국영사에 내신 상황이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는가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희대입니다.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아무래도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추천받기가 좀 많이 어렵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해당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 경희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친절하게도 지원자들의 단순 성적대뿐만 아니고 지원자들이 어느 성적대들이 있었고 그 학생들 중에 합불의 유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해줬어요. 아마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런 거였지 라는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자, 일단 서류 성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합격자 평균 성적 발표가 있는데 그 중에 서류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가장 성적이 높았던 게 의류예요. 의류 같은 경우가 91.9점인데
여기서 말하는 서류 91.9점이라는 건 뭐 내신의 원점수나 등급을 환산했을 때 91.9점이라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내신이 포함된 모든 학생부에 대한 그 정성평가를 하고 교수님들이 채점을 보셨을 때 학교마다 채점 기준들이 있죠. 채점을 하셨을 때 그냥 서류의 전체 점수의 평균이 91.9다. 상당히 좀 높은 편이죠.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좀 선호하게 되는 시각 디자인과도 성적이 91.4로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 산업 디자인,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컨텐츠, 뭐 환경 조경, 뭐 도예 이런 순으로 성적대가 이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이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신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볼 건데요. 홍대 같은 경우는 국어랑 영어가 필수였고 수학, 사회, 과학 중에 이수 단위수가 높고 성적이 높은 과목이 자동으로 들어가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국어, 영어, 사회 이렇게 준비를 했겠죠. 그런 기준으로 내신을 학교에서 발표를 해줬고요.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사회에다 수학이 포함된 기준으로 내신들을 산출해가지고 평균점 발표를 해줬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이 두 과목에 대한 전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해서 발표를 해줬어요. 자세히 보실게요. 합격자 평균 등급, 내신 등급으로는 디지털 컨텐츠 학과가 제일 높았습니다. 평균이 1.7, 그 다음이 시각 산업이 2등급 정도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조경 디자인이 2.1, 의류 디자인과가 2.3, 도예학과가 2.5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서류에 대한 성적대랑 학생부의 성적대가 과마다 차이가 이제 생기죠. 이게 바로 내신만 가지고 뽑는 게 아니고 활동들까지도 다 정성평가를 한 성적대이기 때문에 대략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은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조금 전에 보셨던 서류에 대한 평균 점수하고 방금 보셨던 학생부 내신에 대한 평균 점수가 지금 기준들이 좀 다르죠. 조금 더 섬세하게 보시면 1등급에 가까운 학생들의 지원자가 시각 디자인 쪽에 조금 더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보통 2등급 초반선 안에 대부분의 합격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한 명은 6등급에 가까운 데도 붙었어요.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서류에 대한 내용이 뭐 상당히 만족스러웠다든가 하기 때문에 이제 붙을 수 있는 건데, 이 성적대를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거고 또 한편으로 희망의 끈을 놓을 수도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디지털 컨텐츠 학과의 학생들이 보통 이제 2등급 이상의 성적대의 합격자 동그라미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조경 디자인 학과도 합격자들 중에 보면은 1등급에 가까운 2등급 이상의 내신의 성적대들이 좀 있고 2에서 2등급 중후반 정도 사이에도 상당히 많은 합격자들이 몰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산업 디자인과의 합격자는 오히려 합격자의 스펙트럼이 좀 좁아요. 2등급보다 조금 더 앞선 이런 정도의 내신의 학생들이 좀 많고요. 의류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2등급대가 주류지만 3등급 전후에도 합격자가 조금 있는 편이고, 도예 같은 경우가 3등급 중반 넘어서까지의 합격자들이 계속 동그라미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신 것처럼 이 학교들 같은 경우는 뭐 홍대는 뭐 교과 자체가 몇 % 들어간다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었으니까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정성평가라고 해가지고 어떤 과목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발표를 안 해놓은 상황에서 지원자들의 성적대는 어떻게 되고 평균점이라든가 합격자들의 평균점이라든가 이제 뭐 경희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원했을 때 합불 유무의 정도까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내가 어느 학교를 쓸 것인가, 그리고 또 더 디테일하게는 어느 과를 지원하는 게 나의 유불리에 맞을 것인가를 잘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쨌거나 내 성적이 만약에 평균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내가 만들어가는 활동이라는 학생부의 서류, 그리고 내가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뭐 미술활동 보고서에 대한 서류를 성의껏 그리고 진정성 있게 만들어서 교수님을 설득할 수 있는, 사정관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드시면 충분히 합격의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